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원주대학교 최지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요즘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죠. 지금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존스홉킨스의 대학의 코로나 바이러스 맵을 봤더니 5,4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염이 돼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뒷자리들이 몇 초 단위로 변하고 며칠 단위로 앞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5천만이 넘는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에 해당되는 인구가 지금 감염이 돼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그것이 확산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궁금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상황들은 잊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이상했던 것들이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상식화돼 가고 있는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것은 이러한 겁니다. 과연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일어나는 것과 무너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기회를 줄 것이고 어떤 위기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료는 며칠 전에 이쪽 주간부서에 보냈습니다. 뒷자리가 바뀌었죠. 이미 5,400만이 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인구 밀집이 많은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좀 유감스럽지만은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개인정보를 먼저 앞세우고 공동의 이익이나 안전을 뒤로 한 나라, 또는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했던 나라일수록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세상에 개인, 기업, 국가 모든 것들이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굉장히 좋은 상태로 보여지죠. 가장 우울한 것은 경제 후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19년 말에 세계 경제가 5, 6%, 3, 4%씩 올라가겠다라고 예측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죠. 그것도 분기마다 더 내려앉았습니다. 마이너스 6.1%까지 세계 경기가 또는 마이너스 분기별로는 15%에 해당되는 정도로 후퇴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다행이죠.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 방역에 성공한 나라일수록 경제 후퇴가 그나마 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수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이것은 분기마다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한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3월 12일 날 첫 팬데믹을 맞았습니다. 그 전에는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행이라든지 외식 같은 것들은 거의 하지 않게 됐죠. 마이너스 100%가 아니라 지난해 분기 마이너스 120, 30%씩 떨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발전이 아니라 뒤로 후퇴에 또 후퇴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거기는 여행, 비행, 외식, 제조,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실업률 올라갔죠.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간 것이 무엇이냐면 IT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 또는 플랫폼 기업 또는 언택트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우리가 인컴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게임을 하고 누군가 영화를 보고 아니면 온라인 쇼핑을 하고 이것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끝이 있습니다. 지금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외에 산업적인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켓컬리는 한 달에 몇백억 정도의 매출이 있다가 월 1,000억 가까이 되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야채,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을 보지도 않고 온라인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월 220억이 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수십 퍼센트 또는 어떤 것들은 몇백 퍼센트씩 올라간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 이외에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유럽에서는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왜? 재택근무나 원격 의료나 급한 것들을 먼저 써야 되는데 집에서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래픽이 굉장히 훌륭한 나라죠. 굉장히 그 전에 잘 대처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듯이 지난 3분기에는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33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온라인 줌이나 웹엑스 같은 온라인 화상 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연초 대비 23배, 230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제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과거에는 모바일 온리, 모바일 퍼스트를 얘기했던 것들이 또 현상이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인터넷 웹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교육 또는 재택근무, 원격 의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거기서 대표적인 기업이 온라인 줌입니다. 처음에 팬데믹 이전에는 10% 정도, 1천만이죠. 1천만 명 정도가 하루 회의 개최 습관인데 팬데믹 사건 이후에 하루에 1억 건이 넘다가 그 다음에 10며칠 후에 2억 건이 넘고 그 달에 4억 건이 넘었습니다. 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죠. 400%, 572%, 맥시멈이 600%까지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기업, IT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에 같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줌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 그 위안이라고 하는 그 대표가 자기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는 열흘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기 위해서 줌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필요는 창조를 낳는 것 같습니다. 올라간 것이 또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는 환자들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3T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물며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부분 세계가 전부 채택을 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죠. 18종의 새로운 국제 표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나마 굉장히 많은 상승을 가져왔죠. 외국에 있는 모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생긴 이래 이렇게 브랜드가 올라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K-뷰티 또는 K-뮤비 오스카상도 타기도 하고 또는 하물며 동남아시아에는 한국만 먹는 K-워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K-방역까지 있죠. 자, 그러나 과연 이러한 것들이 기업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외국의 모 신문사의 기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세상에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 기업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기업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OECD에서 보면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가장 덜 떨어지는 나라로 꼴찌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좋은 의미죠. 그만큼 방역에 성공한 국가일수록 경제적인 임팩트가 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관중 경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짜장면 시키신 분 있었죠. 우리는 미래를 예견한 것 같습니다. 어디나 다 배달이 되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이제는 식사를 혼자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하고 하물며 발로다가 인사를 해도 누구나가 다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변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과거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마존은 무인 슈퍼를 만들고 알리바바가 무인 슈퍼를 만들고 세상의 사람들의 컨택을 덜 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는 뉴노멀이라고 얘기합니다. 뉴노멀, 과거에 이런 것은 있지 않았죠. 아니면 있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과거에요. 마스크 쓰고 저에게 접근한 사람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저에게 가까우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아주 순식간에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몇 달 사이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남다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중국에서는 로봇이 돌아다닙니다. 어떤 로봇이 돌아다니면 폴리스 로봇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 경고를 하죠. 열난 사람 신고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예를 들어서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응징을 하게 됩니다. 웨어러블 쓰는 것은 보통이고 우리가 테스트 로봇 같은 경우도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바이러스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로봇들에 대한 용도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K-팝입니다. 3달 전에 BTS가 공연을 했는데 온라인 공연을 했습니다. 동접이 75만입니다. 여러분 동접이 75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같은 시점에 75만 명이 한꺼번에 봤다는 얘기죠. 수입이 270억이었습니다. 90분을 공연했는데요.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만 명, 10만 명, 20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간 스타디움에서 10번 정도 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단 90분 만에 벌어들였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인가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총괄에는 더 놀라웠죠. BTS가 또 다시 공연을 했습니다. 100만 가까이 동접을 했고요. 수입은 500억이었습니다. 여러분, 10만 명이 들어가는 스타디움에 10개 국가에 10번을 돌아다녀야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단 90분만 한 방에 벌어들였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널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그렇다고 하게 변하는 것에 약간 불행한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줌으로 또는 웹엑스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아니면 기업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웹엑스 강의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온라인이죠. 과거에는 제가 가서 1시간을 강의를 하게 되면 1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나머지 무슨 얘기들을 했냐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 다음에 꼰대짓, 아재 개그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게 완연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강의를 딱 켰더니 10분 만에 모든 소재가 다 끝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과거에는 내가 무엇을 했지? 라고 반성하는 것 동시에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아재 개그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꼰대짓 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줌에다 얼굴 들이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본질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실력 있는 자와 실력 없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무엇인가 이룬 자와 못 이룬 자가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그것의 가름의 척도는 바로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하나의 기술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의 현상이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융합되고 복합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플랫폼을 만드느냐가 중요해지죠. 과거에 영화를 찍으면 우리가 CJ CGV 또는 롯데시네마 아니면 메가박스의 유통업자들에게 그것을 넘겼습니다. 스크린에 몇 개가 얹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사의 수입이 달라졌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영화사들이 상대하는 것은 CGV나 메가박스나 이런 곳이 아닙니다. 어디죠? 넷플릭스나 왓챠 또는 카카오 TV 이런 쪽입니다. 과거에 이런 중간에 유통업자들을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면 영화사가 먼저 망하지 유통업자가 먼저 망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가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플랫폼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에 변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요즘은 결합의 시대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생태계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환경까지 바뀌죠. 단 1개월만 중국이 멈췄을 뿐인데 주변에 있는 환경이
엄청 좋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인간은 발전만 했지, 성장만 했지, 앞으로 나가기만 했지, 뒤로 후퇴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한 예시를 통해서 좋은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과거에는 업노멀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들이 그것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야기로다가 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습니까? 다시 노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뉴노멀에서 노멀로 넘어가고 있는 노멀 2.0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커먼센스화 되죠. 이것은 상식화돼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뉴노멀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비대면, 온라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상식화돼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죠? 이것도 상식화돼 가고 있죠. 기업은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합니다. 이 또한 상식화돼 가고 있습니다. 의료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전화로 하는 것도 가능해졌죠. 일본에서는 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화상, 원격 의료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과거에 일어나는 임팩트들을 우리 인간이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유감스럽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지만 뉴노멀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과거에는 싸고 가성비 좋은 거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가 우선이죠. 안전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 중에 1조 달러 기업이 세상에 4개가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입니다. 2018년에 그 2개 기업이 1조 달러 기업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개 기업이 또 1조 달러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1조 달러 기업은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45, 6년 전에 창업을 해서 1조 달러를 만드는데 그러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존은 24년이 걸렸습니다. 구글도 20년 넘게 걸렸죠. 1조 달러 기업을 만드는데 그렇게 걸린 기업들이 2018년, 19년에 상장을, 1조 달러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실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만들 수 없던 그런 기업의 규모를 독일 경제에 맞먹고 우리나라 경제의 몇 배가 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2조 달러 기업이 있습니다. 그거의 촉진제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3조 달러의 기업들이 나올 차례입니다. 과거에 40년 걸렸던 게 2년 사이에, 20년 걸렸던 게 2년 사이에 2조 달러 기업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3조 달러 기업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이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CEO는 그 얘기를 합니다. 2년 동안 해야 될 디지털 업무를 2개월 만에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위주였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그 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이 우선입니다. 과거에는 키보드를 가지고 했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했죠. 지금은 언택트 보이스를 가지고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헬스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실감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이 이제 온라인 앞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시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좋은 것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저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BC와 A씨입니다. 뭐죠?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입니다. 애프터 코로나가 과연 이러한 팬데믹 사건 이후에 정말 뉴노멀의 촉진제가 돼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에 대한 불균형도 있고요. 아니면 비익부에 대한 가중화가 있고 정보에 대한 불균형, 이러한 정보 격차,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장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언택트가 가중화될 거고 VR이 가중화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사가 눈앞에서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가 HMD를 쓰게 되면 바로 앞에서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 축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원래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핸들에서 손을 놓게 되면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일이죠. 손을 놓게 되면 당연히 저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것 또는 앞으로 미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금기시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뭐냐면 크게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한 기술들이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기술이고 서비스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팬데믹 사건 이후에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DT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해결 방안으로서 많은 기업들이 DT를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테크놀로지 또는 디지털라이징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물며 요즘 뭐가 있죠? 드라이브 스루까지 하게 되면 DT 시대 맞습니다. 아마존의 CEO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회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사건입니다. 회의 중에서 can it be measured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 측정 가능해? 데이터를 보여달라는 얘기죠. 동양에 그런 비슷한 분이 계십니다. 머리가 벗어지신 분인데요. 둘 다 공통점이 아마 머리가 벗어졌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혹시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너무 딱딱하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머리가 벗어진 CEO가 성공 확률이 15%가 높답니다. 그 한번 예측해 보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 고객이 머리가 벗어진 사람들이 통상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15%가 높기 때문에 머리가 벗어진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15%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머리 없습니다. 동양의 손정희 회장 머리 없죠. 여러분 회사를 성공시키고 싶으시면 필요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웃자고 드린 얘기입니다. 그 손정희 회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의를 하다가 말고 데이터 밑에 구다사 데이터를 좀 보여줘봐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근본은 데이터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제가 음성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언택트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하나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플랫폼과 생태계가 바뀔 것인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이 센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네트워킹화되죠. 센싱은 이미 지구상에 300억 개, 500억 개 가까운 센서가 퍼져 있고 5G로다가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래전서부터 듣던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이 옵티마이즈 시켜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뉴노멀 손에서 핸들을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열려라 참깨 하고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고리를 하지 않죠. 지금은 누구도 화장실에 가서 버튼을 찾지 않죠. 이런 세상이 뉴노멀이 상식화돼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결론이 나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은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돌파구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 기업을 조사를 했답니다. PwC에서 조사를 했더니 여기서 보시다시피 거의 55% 가까이 매출들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더 중요한 것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거의 90% 가까이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그들의 답변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IT를 얘기합니다. 디지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1조 달러 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들 또는 온라인 컨텐츠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기술 기업이죠.
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그거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원격 근무를 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유연한 근무를 하게 되고 장기적인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IT 같은 것들은 투자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 끝나면 무엇을 먼저 가장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데이터의 보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든 정제해서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서비스나 우리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얘기합니다. 빅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앞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가 아니라 right now,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스페인 독감 600만 명이 60만 명이 넘게 운명을 달리했고요. 그 다음에 58년에 아시안 독감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있던 홍콩 인자, 그 다음에 사스 어떻습니까? 첫 번째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만큼 과학이 발전하고 위생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무엇이냐면 경제가 언젠가는 다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올해 초에 나와서 무언가 도표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도표였는데요. 1930년대의 경제공황 이후에 그것을 회복하는 데 10년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이 메르스는 이거보다도 더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부정과 긍정 사이에 무엇인가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팬데믹 사건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유행을 반복하게 되면 실업률이나 경제는 계속 그거에 따라서 하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방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는 면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본 경험 중에 똑같은 확진 환자가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확진이 되고 한 사람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의 차이를 평소에 건강하게 운동했고 아니면 밥 잘 먹었고 잘 쉬었고 스트레스 덜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잘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라인 스마트화가 가속화되고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기업들과 20여 년 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론이 중요하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온라인화, 스마트화 됐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1%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G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1%의 세상에 나와 있는 오일이나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면 900억 달러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차, 이것에 대한 효율이 1%만 올라도 300억 달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세이브 된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가진 기업, 개인, 국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스마트화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 1%만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365일이죠. 365%가 뛰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조 달러 기업을 40여 년 만에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2년 만에 2조 달러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혁명은 100년 걸렸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50년. 3차 산업혁명,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쓰시고 스마트폰을 쓰시는 이 시대는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건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은 10년이나 20년 정도면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코로나가 붙었습니다. 이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것이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클라우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포그와 에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과거에는 우리가 4G LTE가 빠르다고 했는데 이제 5G와 6G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AI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생겨서 모든 것이 재택근무화되고 효율적으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더욱더 빠른 세상의 변화, 어브노멀 한 것이 뉴노멀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노멀화돼서 상식화되는 그러한 세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진 세일센터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오늘 30분 강연이 힘든 저의 이런 흐름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것 같아서 교수님께 좀 감사드립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뉴노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렇게 강연 이후에 저하고 말씀하시는 이 자체가 뉴노멀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어차피 저는 이제 새로운 뭔가에 나타나는 걸 다 뉴노멀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벤지 몇 분 된 이후에는 노멀이 된 것처럼. 이런 쉬운 예를 들으니까 좀 가슴에 확 옵니다. 아니 세상에 뉴노멀은 아닌 것이 없죠. 뭐 항상 새롭게 접하는 것들이니까요. 원래 이제 뉴노멀을 한국어로 이게 제가 통역을 해보면 원래 그래 이 얘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원래 그랬던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 됐다가 다시 그런 것이 되는 게 노멀해지는 거죠. 그런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교수님 강연을 듣고 보니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알겠고 총론적으로는 이렇게 변화했구나 다 알겠는데 작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이제 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저 큰 브랜드들이 앞서 나가는데 우리한테 어떡하라고 이 격차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제게 들어오면요.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참 대답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제가 이런 자영업으로 성공하신 분의 최근 얘기를 이렇게 들었더니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영업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루를 쉬면 하루 매출이 빠지는 게 보이니까 단 하루도 쉴 수 없더라는 거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게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뭔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하물며 지금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 팬데믹이 전 후에는 학교 또는 유치원 관련 그 교자재를 만드시는 분들은 매출이 제로였습니다. 한 4, 5개월 이상. 그랬겠네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벌써 1년 가까이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뭐 말로 다 이렇게 해서 보여줄 것이 아닌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입장이지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이제 IT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IT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탈출구가 좀 될 수 있는 그 소규모 그런 자영업자들도 그런 뭐 접근이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저는 최근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만두를 파시는 분인데 이제 매출이 워낙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그 저희 용어로 이제 플랫폼에 올라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페이스북 하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하세요. 그리고 네이버의 카페에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카카오의 그 플레이스에도 넣으시고, 아니 남는 시간 못해요. 그런 거에다 좀 넣으시고, 동네 주변에 여기저기 광고를 좀 하세요. 만두에 김 오르는 동안 시간 있잖아요. 그거 찌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시간 이용하면 되죠. 웃을 일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듣는 말씀은 매출이 지난달에 비해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화번호 하나를 남기는 것도 지금 남는 시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뭐 위기는 기회다. 저 그 얘기 되게 싫어합니다. 왜 자꾸 실망을 시키세요? 전 그거 하나 믿고. 아닙니다. 네. 위기는 위기일 뿐이고요. 냉정하시네요. 아니 정말 그게 저는 기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뭐냐면 살아남아서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는 기회다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살아나 이후에
기회를 잡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생각과 살아나가기 위한 뭔가 전략과 행동이 먼저 필요한 것이지 구호로서 끝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말로 떠들다가 망한 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굉장히 이제 가슴에 오는 실제적인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 업종별로, 환경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반화된 답이 나올 수는 없겠죠. 말씀 듣고 보니까 저 아는 분도 이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 사업이 많이 뜨지 않았습니까? 예, 예. 똑같은 마스크가 아니라 웨딩 마스크 만들고 혼주 마스크 만들어서 굉장히 쉬운 말로 대박을 치신 분이 계세요. 일반용 마스크 쓰고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서 있기보다 예. 한복천하고 똑같은 마스크, 웨딩 드레스하고 똑같은 마스크.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뭐 이치에서 조금만 발전해 나가면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이 전 세계적인 심각한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 돼? 이게 참 고민스럽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조짐이 언제까지 갈 것이다? 저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방역 담당자들하고의 회의 결과 아마 내년 중반까지는 지금 현상처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내년 하고, 중반까지.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반 정도 돼야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면역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엔가 제가 뉴스를 봤더니 또 새로운 면역 약이 또 개발됐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서 사실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점이고요.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느려질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에 대한 노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 다만 그것이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지기 위해서는 네. 상당 시간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년 후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그 주어진 상황을 일단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에 접목시켜서 내가 이제 살 길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예.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살 길을 찾는다. 내가 좀 뭔가 달라지겠다. 이런 것이 마음만으로는 이제 되지 않는 건데 예. 뭔가 이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들 하고, 아까 말씀하신 위기가 기회인 게 아주 싫다고 하셨는데요. 그 넷플릭스 창업자 그 마크 랜돌프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파괴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지금까지 이뤄왔던 그 작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메커니즘 같은 거를 파괴하고 새로 이제 나가야 될 때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전례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례로 나오긴 합니다. 이제 자기 파괴만이 뭐 새로운 성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자기 파괴를 통해, 예를 들어서 아이팟을 팔기 위해서 아이팟 나노를 아이팟 나노를 위해서 아이팟을 추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있던 제품들이 판매가 떨어지고 하는. 특히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먼저 해 나갔던 기업들이 분명히 성공한 것들은 맞습니다. 저는 그런데 과연 그러한 방법은 뭐 그렇게 큰 기업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작은 기업이나 개인들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금융위기도 있었고 IMF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많은 숙련된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면 죄송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있었던 위기보다도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를 얘기할 때 사람이 또는 어떤 재료가 또는 돈이 잘못돼서, 그래서 우리가 3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Man, Material, Money. 이것에 문제가 생길 때, 머니가 문제가 생긴 게 이제 금융 위기 같은 그렇죠. 거고요. 예전에 뭐 머니하고 머티리얼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가 이제 뭐 IMF니 뭐 아니면 저기 그 닷컴 버블이 꺼질 때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렇죠.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너 굶어 죽을래? 아니면 싸우다 죽을래? 이런 농담을 하는데
저 같으면 싸우다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예, 네. 어차피 죽을 거면 내가 한번 대차게 싸우다 죽어볼게. 그러면 제가 모기업에서 한번 강연을 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저한테 딱 손을 들고 하는 얘기가 저희 기업은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를? 예. 네. 그래서 제가 각소리 딱딱 치면서 그 말 틀렸다. 네. 지금은 달리는 자동차의 엔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한 걸음 무슨 더 얘기냐면요. 예. 생각하고 무엇인가 시도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빠르다. 네. 그러니까 생각하면 바로 실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행동 원칙주의를 보면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생각하고 이야기에는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 급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이 끝나면 이미 다 변해 있습니다.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동시진행. 일단 아니면 먼저 행동하면서 생각을 네. 하시고 네. 우리나라는 특히 시장이 좁고 사람이 많고 경쟁이 많기 때문에 네. 행동을 해 나가면서 그것에 맞춰 나가는 것이 더 혹시 현실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끝난 다음에 행동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뒤로 빠지고 있는 네. 국가 중 하나입니다. 좀 놀라운. 우리나라는 굉장히 액티브한 나라죠. 그나마 성공했던 게 뭐냐면 일단 저지르고 본다.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이게 방송용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선지랄 후수습이라고 하는 용어. 네, 이미 하셨네요. 네, 괜찮습니다. 예. 진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해요. 예. 예. 이게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은 저는 굉장히 늦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다 남에게 다 뺏기거나 장파하거나. 그래서 아까 제가 강연에 말씀드렸듯이 1%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팩트라고 생각하고. 일단 움직여야 되겠다는 뭐 그런 욕구가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각 다른 분야에서 움직이시다 보면 방법이 좀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네. 시장에서 굳혀나가는 형태. 우리나라 시장이 바로 그런 시장입니다. 시장이 좁고 경쟁이 많다 보면 네. 출시가 늦으면 일단 뒤에 처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1등밖에 살아남지 않는 그런 좁은 시장이라서 일단 생각이 있으면 먼저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 외국 기업도 사실은 그 예외가 아닌 게 네.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존을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do it right now입니다. 바로 지금 시작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 실패해도 좋아. 실패와 혁신은 쌍둥이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주서 안에다 내보낼 정도로 야 먼저 행동해.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그거 가지고서 다른 것을 해.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스마트폰을 2013년에 아마존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 정신 나간 짓이죠. 왜냐하면 애플이 세상을 자, 하고 평정하고 있고. 그 뒤를 삼성이, 네. 노키아가, 화웨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아마존이 2013년에 스마트폰을 만들면 왜? 쟤들이 뭐 하는 거지? 네. 그런데 당연히 한 3억 달러 손해를 나고 그 사업이 깨졌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70%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애플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실패가 바로 성공을 가름짓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지. 그러네요. 야 이게 실패할까봐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네요. 예. 왠지 좀 무모하게라도 저질러 보는 것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이게 용의주도 하지 못해서 그냥 네. 먼저 책임을 안 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저지르고 저는 제가 책임을 아닙니다. 저는 책임집니다. 어떻게 네. 책임지냐고 좀 물어봐주세요. 네, 어떻게 책임지실 나중에 거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아마 이 행간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아마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세상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이렇게 우울해 있는 그게 별로 아주 기분이 안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행동하기 이전에 좀 즐겁게 보내시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즐겁고 건강하고 가능하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면역력이 올라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예. 되게 질문들이 이제 그런 세세한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내가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 중에 공통적인 질문 제가 이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온라인 쇼핑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한 번도 신뢰하지 않았던 온라인 쇼핑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예. 구매하고 놀랬던 게 요식업 하시는 분들 음식 배달이 딱 왔는데 예. 그 매뉴얼 밑에 이게 한 줄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놓고
전화 드려도 되는지 항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이게 굉장히 기민하게 들어가서 예, 예. 작은 변화지만 움직이기 시작했구나라고 이런 것들이 큰 것에 대처하는 뭐 엄청난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느꼈는데요. 비대면으로 많은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비대면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비대면 때문에 경제적으로 뭔가 어떤 가치 투자의 이익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변화 당연하죠.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 어떤 뭐 그게 참 우리가 불행하게도 이 이야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네.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래학자들이 계속 해왔는데 그 우려가 이미 예, 이미 네. 그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막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네. 더욱 그 걱정을 하게 되는 불안하고요. 근데 이게 과거에 저희 때는 직업을 뭐 서너 개 중에서 고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성장기죠. 네네. 근데 지금은 성장기가 아니고 안정기에서 이제 스텝으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비대면 온라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이 새롭게 생기면서 사람의 개입이 점점 더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맞죠. 예. 이런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시기적인 현상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왜냐하면 미래학자들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존 고라고 하는 그런 무인 슈퍼가 있습니다. 예. 2018년에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오픈을 했는데 제가 거기를 6번을 가봤습니다. 네.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87명이 필요한 그러한 슈퍼에서 단 8명이면 이 슈퍼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럼 80명은 어디 갔어?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서 그걸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증을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슈퍼에 캐시어는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졌고요. 없죠. 진짜 몇 사람만이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위에 한 110여 개의 카메라가 있고 천정에 카메라들이 수없이 달려 있고 그다음에 센서들이 있고 네. 이것들에 들어가는 이제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있는데 그걸 관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한 30-40명 된답니다. 업그레이드 되고 뭐가 되려면.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의 캐시어는 1년 연봉이 3-4만 달러 많으면. 근데 이걸 관리하는 엔지니어들은 최소 12만 달러, 11만 달러입니다. 우와. 캐시어보다 훨씬 더 그렇죠. 많은데. 그러면 이게 또 뭐지? 그래서 이 과거의 히스토리들을 이렇게 딱 봤더니 과거에는 24시간 일하던 사람들이 잘 살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몇 시간 일해도 그것을 커버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를 딱 봤더니 과거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기술적이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9to6를 지향하고 이런 더 많은 여유와 행복 속에서 이제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있는 습성들을 빨리 버리고 현재 또는 미래 지향적으로 무엇인가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기 시대가 왔는데 네. 채석장의 석공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많이 던졌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철기 시대가 왔는데 그게 석공들을 어떻게 해요? 석공들은 그러게요. 철보다 강한 돌을 만들 수도 없고. 제철소로 보내요. 그렇군요. 석공을 예. 제철소로. 그들이 가장 빠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새롭게 그들이 생각을 바꾸고 교육을 받고 그 시대에 맞는 환경에 적응해야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의 그러한 것들에 고민을 하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네. 철기 시대가 왔는데 석공처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뭐 총론인지 강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지 간에 부단하게 그러한 노력이 없이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굶어 죽기 딱 좋은 맞습니다. 현상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전에 한 카페를 갔더니 무인 예. 카페는 제가 많이 봤는데요. 예. 로봇만 가득 찬 카페를 처음 그렇죠, 봤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는 사실 좀 긴장감, 불안함,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커피를 정확하게 로봇이 가져와서 제조하고 제 테이블에 놓는 순간 비대면으로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쫓아내지도 않네, 눈치 주지 않네, 말하지 않아도 되네. 이게 네네. 일상이 되면 어떡하지? 이미 이게 노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변화는 어쩔 수 없고. 근데 제가 하나 재밌는 예를 들어드리면 네. 제가 10년 동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는 스페인에서 하는 모바일 기업들과 네. 이 업자들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11만 명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네. 거기에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그 기업이 네. 지금 말씀하신 그걸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로다가 오다를 내리고요. 네. 그 다음 날 앞에 가면 너 어제 이거 시켰지? 교육까지 해주는 그 섬세함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저희 팔라 테스트긴 한데 이제는 야. 그냥 가기만 해도 네. 너 어제 이거 마셨는데 뭐 괜찮아? 이러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네.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더라고요. 전 너무 어설퍼서요. 한 걸음 물러서라는 얘기를 3번까지 가만히 서 있었더니 커피를 제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증은 안 내고 똑같은 목소리로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3번 만에 물러섰습니다. 이제 근데 그 아까 얘기한 뉴노멀에 이제 노멀이 돼. 네. 그래서 저는 좀 두려우면서도 이런 생활이 뭐 이제 익숙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맞습니다. 말씀하신 건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야만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고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죠. 이 변화에 손님들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찾아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뭐 홍보도 해야 하고 굉장히 이제 다가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오늘 타이틀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정말 많은 의미를 네. 좀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변하는 것에 대한 환경은 총론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또 강론으로 변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제 개인 모든 분들의 마인드일 수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좀 내려주실 수 있는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새로운 사업철입니다. 지금 정도 되면 이러한 현상이 있기 전에는 지금은 하루하루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데 저는 이제 기업들과 17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요철이 되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년 신사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궁리하죠. 신사업이고 내년 매출을 얼마로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거기에 지금 이제 제목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저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그것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또 내가 거기에 피팅을 해야 되고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 보면 네. 저는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프 베조스의 얘기 중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로운 것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가지고서 새로운 사업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1인 세대, 뭐 Z세대, M세대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트러스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물건을 갖다 놓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네. 뭐 전화해도 될까요? 이거는 뭐 방역이 잘 된 제품입니다. 기타 등등은 사실 당신에 대한 안전을 나도 원합니다라고 하는 맨투맨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성비보다는 신뢰와 안전이 우선을 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 간의 호의와 이런 것들이 먼저 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마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2000년 전인가요? 두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그 시가 너무 웃겼는데 네. 요즘 젊은 것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너무 빨리 바뀐다. 요즘 어른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고객에 대한 트러스트를 어떤 얻게 니즈? 되면 네. 절대 쫄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슴에 오늘 탁 오르납니다. 쫄망. 완전히 망하진 않을 것이다.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잘 읽어라. 예. 세상의 흐름은 변했으나 본질을 잘 파악하면 그 안에 답이 있다. 제가
어설픈 얘기를 잘 결론을 어우, 내셨네요.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부산진 세일센터의 아주 특별한 강의, 오늘 강릉 원주대학교 멀티미디어 공학과 최재원 교수님 모시고 긴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래도 항상 우리가 이런 자리에 변하지 않는 인간으로서 꼭 결론을 한마디 내립니다. 저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이렇게 막 뭐 휘몰아치는 이 변화 속에 그분들에게 위안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얘기로 마무리하실지 한마디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제 역할입니다. 네. 저는 빠지고. 네. 제가 큰 그 방송국에서 한번 이 기업이 성공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존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어떻게든 버티셔야 합니다. 그게 보통 40년을 버텨서 1조 달러 기업이 된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IMF 때 새로운 기회를 맞으셔서 지금 엄청난 기업들을 운영해 나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기는 위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기본적으로 기회를 잡으시라고 하는 얘기지 위기는 위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끝을 너무 울컥하게 하셨어요. 버텨야 된다는 게 저는 이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딱 왔어요. 사실 어떻게든 버티셔야 된다. 어떻게든이란 단어 안에는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하신 변화에 적응하고 환경의 변화를 좀 빨리 읽으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수많은 방법을 구사하시면서 버티라는 말씀에는 인간이 가진 가치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그 면으로 버텨야 된다. 훌륭하십니다. 네, 해석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조금의 위안이 좀 전달이 됐길 바라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도 뭐 그런 결론이셨겠죠. 예. 네. 자, 오늘 강릉 원주대학교 멀티미디어 공학과 최지원 교수님과 긴 시간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클로징은 제가 어떻게든 하면 교수님께서 버티십시오로 끝내도록 하죠. 네. 자, 여러분 어떻게든 버티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